자, 그럼 오늘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할까요? 네, 오늘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방금 이제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뉴스도 있고요. 몇 가지 뉴스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미국이 이제 추수감사절 휴일 때문에 뭐 오전 정도만 시장이 열렸는데 미국의 테마 움직임들, 우리나라 영향을 줄 테마들 한번 점검을 좀 이렇게 같이 쭉 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시장에서 오늘 또 주목을 할 만한 뉴스 중에 하나는 미국이 중국의 파웨이나 GT의 새 장비에 대해서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뭐 그런 뉴스들입니다. 국가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이유로 이러한 제품들에 대해서 수입과 판매 허가를 전면 금지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이러한 뉴스가 나올 때 그 중국은 CCTV가 아주 잘 돼 있잖아요. 이게 좀 그렇죠. 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은 뭐 그게 이렇게 이제 그 CCTV로 카메라를 잡았을 때 이 암컷인지 수컷인지 이제 바로 판별해낼 수 있는 뭐를 돼지 같은 경우 이제 사람이야 뭐 그 모습 보면 알지만 사실 우리 돼지 딱 그렇게 얼굴만 딱 놓고 보면 이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정도 보기 어렵잖아요. 정말 무섭게 발전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CCTV 기술이. 그렇죠. 그래서 이 CCTV도 영국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설치 금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이 중국에서 CCTV 관련해서는 이제 하이크 비전이라든지 이런 쪽의 기술력이 좋아서 우리가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이 뉴스들이 움직인다면 5G 쪽이 또 그죠? 그렇죠. 한번 좀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KMW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지난번에 우리가 5G 관련해서 실적 관련해서는 부담 없는 종목은 HFR 이야기를 드렸고, 혹시나 5G들이 이러한 뉴스가 아니라 펀더멘탈이 좀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당분간 좀 편안하게 그래도 포트폴리오가 좀 분산이 되는 회사는 서진 시스템 이런 기업들이었고, 그 다음 5G 관련주들이 테마가 조금 더 확산이 되면 광섬유라든지 광케이블까지 만드는 대한광통신까지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아마도 5G 관련주들, 그 다음에 CCTV 관련주들, 뭐 코맥스, 코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CCTV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이야기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사이트를 다 하나 열어놨으니까요. 그거 가지고 한 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머스크 CEO가 최근에 이제 트위터를 인수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신경을 덜 써서 조금 아쉽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머스크가 내가 스마트폰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다 뭐 이러한 뉘앙스로 코멘트가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내가 대안의 스마트폰을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직접 한다 그러면 또 이 스마트폰 쪽에 뭔가 관련된 종목들이 또 이슈가 될라나 뭐 이 정도. 근데 어떤 종목들이 사실 뭐 연동이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죠. 머스크는 뭐 이렇게 말이 많아가지고. 뭐 손을 안 대는 쪽이 없는 것 같아요. 점점 하나씩 확장을 아까 하는 것 스타링크 김민수 대표도 보니까 스타링크 관련된 뉴스 이야기하던데 그 발언. 근데 아까 그 스타링크가 되면은 5G 폰은 그냥 건너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뭐 그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를 거 없고, 그거를 또 하는 데까지도 시간도 좀 걸리고, 그래서 5G가 어느 정도 좀 돼야지만 그 다음에 6G 뭐 쪽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저궤도 위성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깔린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대안으로 대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고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어쨌든 인텔렌테크가 뭐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계속 최근에 또 이슈가 계속 있으니까요. 지난번에 우리도 한번 점검을 했었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만들 때 들어가야 되는 이제 부품들 있잖아요. 그죠? 뭐 케이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쪽이기 때문에 테슬라 쪽으로 조금이라도 뭐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이 뭐 좀 같이 한 발 얽히지 않을까 뭐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H 바텍이라든지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인텔리안테크 뭐 그다음에 그런 위성 관련된 이야기 나올 때 항상 거론되는 작은 종목이 AP 위성 뭐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그다음에 큰 종목들이야 뭐 LG 이노텍 같은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자, 그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 뉴스는 이제 뭐 다들 어제 밤에
요 드라마까지 보시고 주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금, 토, 일 빼먹지 않고 이제 다 체크를 하면서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재벌집 막내 아들의 드라마는 어쨌든 재밌었습니다. 시청률도 1, 2, 3회보다는 훨씬 더 뛰어넘는 시청률이 계속 이제 고공행진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레몽레인이라든지 콘텐트리 중앙, 뭐 위직 스튜디오 요 세 종목이 이제 관련된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주인데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한번 상한가 기록했고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죠. 아, 이 시세가 기관과 외국인들이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꺾이는 걸로 봤을 때 다음 주 시청률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오늘 사고 이번 주 후반에 사고 월요일 날 아마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오늘 장 초반이 좀 상당히 그러한 이제 힘겨루기가 꽤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좀 수익이 나는 분들, 그 다음에 기대치로 미리 샀던 분들은 오늘 좀 오르면 팔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뭐 시청률이 이번 주 후반에 또 나온다면 또 그거를 기대하는 분들은 오늘 좀 살 텐데 네.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상승하려면 그래도 미리 좀 사신 분들은 조금씩 분할 매도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지난 금요일 날 시간의 거래에서 레몽레인이 한 7%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콘텐트리 중앙도 3% 정도 뭐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오늘 출발할 것 같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회 때가 가장 재밌다고 그랬었잖아요. 3회는 좀 그보다 못했고. 1회가 재미없었고 그렇죠. 약간 그랬었죠. 근데 네. 4회, 5회, 6회 어땠어요?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여러 방면에 이제 좀 상식들이 우리가 생기는데 특히나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 부분에 많이 나오니까 상장 폐지 이야기도 나오고 뭐 바이오 뭐 관련된 기업들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뭐 환경이었나요? 아무튼 네. 저는 뭐 제 입장에서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번 보면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일본, 중국을 제치고 우리가 리튬 광산 탐사 관련해서 개발권을 따냈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출연연이라고 하죠. 여기가 광물 탐사 리튬 광물 탐사 개발 파트너로 이제 자원 부국이죠. 카자흐스탄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고 있는데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을 선택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파트너로.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거는 또 우리나라에 관련된 이제 뭐 중장비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약간 수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질 광산 탐산 관련된 기업들. 그래서 뭐 수산중공업, 뭐 그다음에 뭐 해인, 현대, 에버다임, 뭐 DY 파워, 대창 단조 이러한 기업들이 우리 최근에 건설 장비 뭐 부품 관련된 기업으로 다들 이제 엮여져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 탐사 개발이 계속 확장이 되고 우리나라가 뭔가 주도를 하는 움직임이 되면 관련된 우리나라의 뭐 장비라든지 부품들이 좀 계속해서 투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건설 장비 움직임은 앞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련된 내용은 뒤에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또 가져온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기업이 메타버스의 단말기에서 두각을 나타나고 있다. 이 메타버스 단말기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XR 기기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LG와 삼성이 특허를 1, 2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의 파웨이가 또 4위로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중국이 이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중국에 관련된 기술을 뭐 금지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우리한테는 계속 좀 수혜로서 역할을 되지 않을까 싶은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어쨌든 메타버스 단말기가 어쨌든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이 이제 확장이 되려면 이 디바이스 하드웨어 쪽이 먼저 이제 풀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드렸고 내년도에 IT 제품 중에서 그래도 성장률이 나오는 쪽이 거의 이쪽이 유일하니까 이쪽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우리가 계속 공유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장비주들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FPCB 관련된 종목들도 좀 움직이고 지난주 후반에는 이제 나무가 우리의 이제 관계를 이야기 드렸던 나무가까지 우리의 관계. 네, 거리를 측정하는 나무가까지도 이야기 드렸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계속 이번 주에는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대표님께서 이제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하셨던 내용이 아마 요 내용 아닌가 싶은데요. 맞아요. 네, 단독으로 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얼마나 임팩트가 있을지, 그 다음에 신뢰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요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왠지 권영수 LG 에너지 솔루션 부회장의 이 이미지 사진에서 누군가 한 분이 떠오른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스티브 잡스. 어떻게? 네. 아니 아까 우리 그랬잖아 그 얘기했거든. 그 이야기 하셨군요. 그래서 암시를 하는 거 아니냐 네, 에프카. 네. 그래서 지금 안경도 그렇고 검은색 티셔츠 티도 그렇고 머리 스타일도 약간 느낌도 그렇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년 1분기에 새로운 조인트 벤처 결국에 여기를 이제 애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항상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배터리 셀 업체 중에서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증설도 많이 했고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제한적인 것 같아요. 대신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배터리 셀 업체 중에서는 세 번째로 지금 조금 보수적인 증설을 해왔고 앞으로 더 뭔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SDI가 그룹사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부분들을 감안하면 뭐 BMW라든지 GM이라든지 아마 제가 이렇게 파악하기로는 연말 정도 전에 그 관련된 뭐 협력 관계를 발표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업계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부터 보시면 약간의 힌트도 이미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삼성 SDI가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은 다양하게 지금 손을 많이 잡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손을 잡은 업체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한 곳만 바라보고 가기는 부담이 있잖아요. 혹시라도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이제 제2의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거기에서 가장 각형과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 잘하고 있는 쪽이 SDI고 SDI의 지금 행보가 과거의 보수적인 행보에서 조금 약간의 적극적인 공직적인 행보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만약 주가가 뉴스가 진짜 나온다면 한 번은 이렇게 반짝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조금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배터리 셀 업체 중에서는 SDI를 그래도 조정 시에 우리가 관심을 두시는 게 제일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지난번에 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쨌든 이 뉴스는 시장에서 최근에 예전에 있었다가 조금 조용했다가 다시 지금 약간 생기는 또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금요일날 시간에서 어쨌든 LG전자가 한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대형주가 시간에서 이렇게 뭐 3% 정도 오르는 일이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LG전자도 좀 올랐었고 LG에너텍도 1% 정도 강세 흐름, 뭐 신성데타테크, 뭐 더구전자, 현우산업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시간에서 강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이 오늘 살짝은 또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이게 뭐 단독이라서 우리가 진짜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좀 어려운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이제 체크해 볼 뉴스 중에 하나는 오늘 시장에서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은 우리가 항상 요즘 장 출발하면 원전 관련주들 한 번씩 체크를 하는데 그렇죠. 네. 원전 한 개 떴는데 1조 원이 들어가고 앞으로 550조에 달하는 이 원전 해체 시장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이제 달려들 거다. 저는 뭐 정말 내용들이. 개인적으로는 이쪽 시장이 네. 상당할 것 같아. 네. 해체 시장. 그렇죠. 지금 주요국들이 원전을 계속 지금 늘리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원전 한 개 해체하는데 드는 비용은 1조 원이고 앞으로 뭐 기간이 많이 뭐 걸리겠지만 어쨌든 뭐 500조 원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원전 해체 시장이 앞으로 우리 눈앞에 열린다.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제 관련된 기업을 예전에 한번 원전 해체 관련된 테마가 부각됐을 때 아주 셌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르비텍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진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대창솔루션 뭐 BHI, 세아베스틸 이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원전 해체 관련주 쪽으로 예전에 움직였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정도가 있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나온 이러한 뉴스들이 오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를 하나 더 보고 간다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젤렌스키입니다. 네.
또 주말 사이에 좀 요 뉴스 우리 요거 공부 많이 했죠? 요거 키워드. 네. 근데 600만 가구 이상이 정전 영향이 있다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혔는데 자국의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해서 러시아의 무차별 폭격이 있었대요. 그래서 600만 가구 이상이 정전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겨울 날씨도 날씨고요. 뭐 전기가 이렇게 안 되니까 변압기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EU에서 전기시설 지원을 준비 중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압기는 발전소 가동을 위한 핵심 부품이다라고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변압기 관련주들이 뭐 미국 쪽으로도 그렇고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들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서 우리나라 변압기도 제가 같이 깔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차가 보급이 되면 보급이 될수록 그 다음에 고속 충전이 보급이 될수록 변압기도 거기에 맞춰서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슈들이 하나씩 더 이제 붙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들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뭐 재룡전기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또 뭐 현대 일렉트릭 관련된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전방이 계속 긍정적으로 좋아지는 방향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거기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또 하나 파생되는 게 뭐 건설 장비, 피팅 뭐 이런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종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전에 이제 제가 피팅 관련된 테마가 처음 이제 발현이 되었을 때 과거에 2005년도와 2008년도 사이클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고 그때와 똑같은 그림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참고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영역이 이 오른쪽 영역이었고 최근까지 제가 이제 피팅 관련주 한 5종목들을 업데이트해서 지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이때가 이제 태조 이방원 테마가 있을 때 아주 강하게 올랐다가 그 테마가 가을쯤에 주춤했다가 그죠? 최근에 3분기 실적 발표될 때까지 제가 좀 버티자라는 말씀드렸는데 3분기 실적 발표되고 난 다음에 다시 지금 피팅 관련주들은 좀 전반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용접용 피팅을 하는 태광 성강밴드 그다음에 개장용 피팅까지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한번 보시죠. 어제 제 그 주간 찐시황 방송 일요일 밤에 나갔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우리 200일선 잠깐 금요일 날 이야기 나눴었죠. 그래서 200일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스탁 차트를 가지고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직접 제가 200일 이동 평균선을 이제 다 그려가지고 한 번씩 이제 이번 주에는 그 관련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 관련된 부분들을 업데이트해서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뭐 종목이라든지 이러한 테마의 지수를 200일 이동 평균선까지 제가 그려서 다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과거에 2005년도와 2008년도 사이에 이 대시세가 났을 때 200일 이동 평균선의 피팅 테마 지수의 방향성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성이죠. 그래서 200일선이 우상향 하면서 올라갈 때는 그쪽 산업이 아주 좋아지는 방향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0일선이 이렇게 우하향을 그릴 때는 그쪽 산업이 지금 사양 산업이고 수요가 없고 실적이 안 나오는 그러한 시황이 안 좋다라고 이렇게 큰 그림을 참고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지금 피팅 테마 지수의 200일선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우상향하는 트렌드를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당분간 이쪽 전방이 뭔가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그 부분으로 에너지를 좀 참고하실 큰 그림을 일단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안에서 이제 오늘 우리 종목을 조금 더 압축을 해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좀 주목을 했던 것은 이 용접용 피팅 쪽으로 큰 그 관이음새를 하는 태광과 성강밴드를 큰 종목으로서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죠. 근데 시총이 지금 보시면 이제 5천억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죠? 태광도 5천억, 성강밴드도 4,500억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더 못 올라간다 그런 건 아닌데 밑에 있는 동생들 대비해서 시총이 이제 좀 많이 벌어졌으니까 좀 밑에 있는 동생들이 조금 어느 정도 시총이 좀 올라와서 키 맞추기가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DK락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시가총액이 1,100억이에요. 근데 영업이익이 한 50억 정도 3분기에 냈습니다. 근데 태광이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 초반 냈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은 절반 정도 냈는데 시가총액은 지금 보면 3분의 1 정도밖에 아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DK락 17%, 태강은 15%. 마진 자체도 나쁘지 않죠? 예. 성장률도 영업이익률 성장률이 200%고 2배를 더 잘 나왔고. 그래서 이 시총 1,100억은 한 1,500억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한 봐도 되지 않을까, 적어도. 그죠?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을 연한산에서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12배 정도 태강이 나오는데 DK락이 6배 정도로 절반 정도밖에 안 한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조금 더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아이디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왜 저렇게 평가를 받는지에 대한 이유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 네. 그거는 이제 약점이 있겠죠. 약점도 있을 수 있고 뭐 규모 측면에서 당연히 전방 산업 자체 이제 고객이 조금 더 작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이 태강과 성강밴드는 이제 그 용접용 피팅으로 앞에 단에서 먼저 프로세스가 앞에 있는 기업들이고 그 뒤에 이제 작은 피팅과 밸브를 하는 쪽이 이제 여기 개장용 PT 쪽이기 때문에 앞에가 먼저 수주를 받고 뒷단이 시차를 두고 수혜를 받기 때문에 요 얘네들이 전방이 먼저 좋아지면 시간을 두고 얘 밑에 있는 얘들이 좋아지는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냥 소위 그냥 쉽게 얘기하면 1차 밴더, 2차 밴더 이렇게 뭐 약간의 뭐 그 정도 그러니까 네. 2차. 네, 그 정도 그러니까 태광과 송강은 1차 예를 들면. 네네 그렇게 쉽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 홈페이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자료실에도 이 링크를 다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링크 열기를 해보시면 이 회사의 홍보용 데이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홍보용 2분짜리니까 혹시라도 이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실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부터 지금까지 흐름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제가 연결을 해놨으니까.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에너지 인프라 산업의 토대가 되는 개장용 피팅과 밸브를 만들고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지금 시대의 정신은 뭐죠? 우리가 에너지 인프라가 지금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너지 인프라의 가장 핵심인 개장용 피팅과 밸브를 이 회사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뜯어서 한번 보시면 오프쇼어와 온쇼어입니다. 이거는 뭐죠? 해상, 그러니까 바다 쪽도 그렇고 육상 쪽도 해상과 육상을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있고 뭐 석유, 정유화, 그 다음에 가스, 조선 엔진 전방 산업에 다 사용되고 있고 엑소모빌, 다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즈프롬 뭐든 이런 300개 거래처와 함께 하고 있고 보시면 국내 시장 현황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해외 시장의 3분기의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시면 아주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해외 쪽 에너지 인프라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부각이 될 만한 게 뭐냐면 이 빈살만이 다녀가고 난 다음부터 이제 수소 관련돼서 시장에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다른 피팅 관련된 기업들 대비해서 이 회사의 프리미엄을 조금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자동차 또는 이제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 이 기업이 엮여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된 부분들로도 피팅과 밸브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 테마로도 엮일 수 있는 그 부분이 하나의 좀 독특한 이 회사만의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K락 최근에 한번 보시죠. 제가 지난번에 대창단조 기억나시죠? 사모펀드가 매일 사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대창단조 한번 보시면 괜찮겠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아마 세게 올랐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 사모펀드가 꾸준하게 사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른 피팅 관련된 종목들보다 밸류에이션이 싸죠.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은 연기금과 투신도 같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로 들어온 자리가 지난주 금요일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주가는 노란색이고요. 네, 주가는 노란색이고 이 200일 이동평균선하고 제가 주가를 같이 그려서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이렇게 같이 좋았는데 거기를 이탈하고 우하향할 때는 거기가 항상 고점이었습니다. 그죠? 고점이었는데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의 방향성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우하향하다가 지금 고개를 들고 돌아서고 있죠. 뭔가 전방 산업이 좋아지고 이 회사의 시황이 앞으로 뭔가 좋아지는 방향성을 큰 그림상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위를 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만약에 조정을 받아도 뭐 매크로 이슈 때문에 조정을 받아도 200일선 정도에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정고점이 있는 여기까지는 적어도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으로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여기 그림인데요.
자, 금요일날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요 양봉의 시가를 손절 가격 정도로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장 초반에 조정을 좀 준다라면 내가 계좌에 피팅 관련주가 없다면 뭐 태강, 삼강밴드, 하이로코리아가 없다면 작은 종목으로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시총과 밸류에이션이 조금 작은 DK락을 한번 트레이딩 해보는 것도 이번 주에는 괜찮지 않을까. 왜?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부분은 대세의 지금 흐름이니까 그 관련된 종목이 계좌에 없다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이제 또 에너지 인프라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건설 장비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저렇게 6배 올라가는 대시세가 나왔고 아직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보다 살짝 더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건설 장비 테마도. 자, 건설 장비 테마도 제가 200일선하고 같이 한번 그려봤는데 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대시세가 날지 여기도 지금은 아직은 알 수 없는 단계인데 지금 전방의 흐름이 우크라이나 재건도 그렇고 네옴시티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강상 개발 관련돼서 카자흐스탄과 협력했던 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전방이 좋아지는 방향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만 단추가 이제 된다면 하나만 매듭이 더 이루어지면 중국의 경기 회복과 리오프닝만 딱 된다면 이제 완벽하게 이제 단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뉴스가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 좋은 뉴스로는 중국의 지준율이나 뭐 금리나 네네.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 거 아니냐. 또 나쁜 뉴스로는 뭐 지금 베이징에서 뭐 저 데모 일어났다며. 데모 뭐 일어나. 그래서 뭐 천안문 사태 이후 뭐 최대라고. 시진핑 퇴진? 네, 그거는 진짜 우리가 상상했지 못했던 시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그만큼 지금 중국 이번에 월드컵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은 마스크 다 벗고 있는데 왜 우리만 뭐? 그런 것도 있겠구나. 네, 월드컵 보면서 중국인들이 충격을 받아서 더 지금 심해졌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중국이 지금 안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내수 굴삭기 인프라 데이터는 최근에 조금씩 살아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시진핑이 이걸 포기하고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으로 갔을 때의 이 전방의 건설 장비 수요는 어떻게 될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더욱더 이 과거의 이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왜냐면 그때 중국 인프라 투자가 되면서 이 건설 장비 테마 지수가 100에서 600까지 갔으니까요. 지금은 그것 때문에 움직인 건 아니고 네옴이나 뭐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런 걸로 움직이고 있지만 이것까지 붙어버리면 앞으로 이 파동 자체가 200일 평균선이 지금은 우하향하다가 살짝 지금 이제 꺾이고 우상향으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데 큰 방향성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체크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대건설기계 한번 보시면 먼저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들이 이동평균선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자, 요런 그림 한번 보시죠. 빨간색은 실적 컨센서스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현대건설기계의 실적 추정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1년 뒤에 올라갈 때 이동평균선도 같이 올라가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게 가장 좋은 조합이죠. 근데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200 이동평균선 우하향하다가 9월달까지 조정받았다가 다시 지금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실적 추정치도 내려오다가 올라가고 있고 주가도 고개를 들고 있고, 그래서 조금 큰 방향성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두산 인프라코어도 지금 내려오다가 지금 살짝 고개를 들고 돌아서고 있고 주가는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두산 바켓까지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두산 바켓은 실적 추정치도 꾸준하게 같이 좋아지고 있는 방향성이네요. 자, 그 다음 이제 하부 진성T 캐터필라의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진성 DC까지 한번 보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게 대창 단조였고 여기였죠. 딱 전고점 돌파하는 자리, 그죠? 거기서 한 방에 이렇게 올라 버렸었고, 근데 대창 단조는 이미 200일선의 방향성을 한번 보시죠. 이게 다른 종목들보다 다르죠, 그죠? 다른 종목들은 내려오다가 약간 돌아서고 있는데 이제 대창 단조는 이미 올라오고 있었고, 제가 시황이 좋아지는 종목이 200일 등평선이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데 매크로 때문에 빠질 때 그 지지력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200일선에 그 지지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이 대창 단조는 200일선 조정받고 여기에서 이만큼 이렇게 최근에 올라버리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0일선이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인데 시황 때문에 가격 조정을 받는다. 근데 200일선까지 빠졌다. 거기에서는 한번 사볼까 고민해야 되는 자리다라는 거 대창 단조 케이스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금요일 날 봤던 종목이 가장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요거였죠. 제가 영풍정물이 2.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부각이 된다면 음봉을 커버하는 양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3.6%의 지금 지분 차이예요. 보니까
장시 일가랑 최씨 일가의 지금 지분 경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 LG 쪽으로 이제 백기사까지 전체적으로 지분을 다 감안하면 27.78% 정도 되고 장시 일가 영풍그룹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를 감안하면 31.38이에요. 이 차이가 지금 3.6이잖아요. 그러면 영풍정밀을 가지고 함으로 인해서 2.3%를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격차가 아주 미세하게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 영풍정밀이 중요한 키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키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목요일 날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이 음봉으로 이렇게 빠졌지만 만약에 그 음봉을 커버하는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이거는 다시 지분 경쟁의 이슈가 붙는 거니까 금요일 날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큰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영풍정밀이 아마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고려아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음봉을 다 커버하는 양봉이 보시면 네, 이렇게 나와버렸죠. 네. 20%짜리 종가 기준으로. 네, 그래서 저 2.4%의 지분 가치를 고려아연을 통해서 사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야 영풍정밀 차를 지금 2천억밖에 안 하니까 영풍정밀의 지금 시가총액은요 가지고 있는 그 지분 가치 시가총액 정도만 딱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업의 가치는 거의 반영이 안 돼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풍정밀은 뭐 약간 싼 부분도 있었는데다가 그 지분 가치까지 부각이 되면서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총 한 3천억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요. 2,500억 정도에서 올라온 것 같죠. 자, 그래서 3천억 정도까지는 적어도 뭐 볼 수 있는 밸류에이션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만약에 요 음봉 커버하는 걸 보고 짧게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시총 3천억 정도까지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도 200일선에서 지지받는 모습이 하나 나오네요. 영풍정밀도 그죠? 이런 부분들 한번 가볍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